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는 가운데 기온도 어제보다 높아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7도, 안동 24도, 포항도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최고 35도에서 36도 안팎까지 치솟아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올라 매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어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경북 북서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폭염에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구름 많은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무덥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용흥동에 추진 중이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조합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수년째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 출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국적으로 이런 협동조합 임대주택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법적인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포항시 용흥동의 한 야산. 570여 세대의 민간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했던 곳입니다. 지난 2020년 유명 아파트 브랜드의 이름을 내걸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1인당 최대 4천만 원을 내고 계약했습니다. 분양권이 굉장히 들썩들썩할 정도로 많았고 조감도도 멋지게 지어놨었고 굉장히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입주를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 계약금인 줄 알았던 이 돈은 협동조합에 가입할 때 내는 투자금의 개념인 출자금이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혹시 조합 아니야? 그랬더니 조합 안 아니고 이거 민간 아파트를 하면서 언제든지 해도 원금 다 내준다. 그러니까는 뭐 하라고. 지난해 입주가 예정됐었지만 5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 조합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조차 추진하지 않고 출자금의 사용처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환불을 받기 위해 계약을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대부분 몇 년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900만 원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개월을 기다려도 전혀 돈이 입금되지 않았고 돌려줄 수 없다라는 말만 듣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80여 명, 피해 금액은 30여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지난해 조합원 200여 명을 모집해 출자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한 조합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수십억에서 수백억 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게 피해자분들 가슴만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문제가 된 해당 조합과 시행사 측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피해자들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조합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월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모인 성금 1,398억 원 가운데 98% 이상인 1,375억 원을 피해 규모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이 전소된 이재민은 정부 지원금과 성금을 합쳐 가구당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파 피해 가구는 면적에 따라 5천만 원에서 6,200만 원, 사망자 유족은 최대 1억 4,800만 원, 부상자는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이미 지급을 마쳤으며 성금은 이달 13일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 7,22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북도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9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피해 복구와 재건 사업 추진을 위해 8,8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선 경북도 의원이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예산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2%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포항의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질문에는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 31.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교육 분야에서는 포스텍 의대 설립 등 고등교육 육성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박용선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포항시 거주 만 19세 이상 시민 604명이 응답에 참여했고 무선과 유선 ARS 혼합 방식으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광역시급인 대구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구 인구는 236만 9천 명으로 5년 전보다 6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20만 명대로 추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고령화도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지난해 대구의 노령화 지수는 197.5, 14세 이하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7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과 서울에 이어 높았고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1년 전보다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급증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정중앙 연령인 중위 연령은 대구는 47.8세로 1년 전보다 0.6세 증가했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역 간 편차도 두드러집니다. 대구 군위군의 노령화 지수는 1188.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 남구는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전년 대비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구 중구는 8,000명이 늘어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달성군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를 도시정책의 핵심 과제로 중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구 증가 자체만이 또 정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도시 전체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 사회 생태계 회복 자체가 인구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봐야 되지. 대구의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29.4%에서 2024년 35.5%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11.3%로 전국 특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구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전체의 5.6%로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 구조 변화는 장애, 고립, 정신보건, 돌봄 등의 위기를 의미하고요.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새로운 대응과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이 밖에 대구의 미혼 인구 비율은 28.4%로 전국 평균인 29.6%보다 낮았고 다문화 가구는 전국의 3% 수준인 13,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숙련 인력이 지난달 전년 대비 13만 명 줄어 2015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농어촌 고령화와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 악재가 겹치면서 농림어업 기반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경북은 지역 경제에서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 네 번째인 5%에 달해 인력 감소 충격이 더 크게 우려됩니다. 지난 7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최근 4년 사이 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10년 65건에서 2024년 225건으로 약 3.5배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지나는 봉화의 한 산골 마을에서 울창하던 소나무 숲이 민둥산으로 변해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명목으로 산주가 소나무를 모조리 굴치해갔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에서 돌이 굴러떨어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이 휘감아 돌고 그 줄기를 따라 백두대간 협곡 열차가 지나는 산골마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잣두들. 해발 450m 마을 초입의 산이 울창한 주변 숲과는 달리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굵은 소나무 200그루 가까이가 반출됐고 가는 소나무도 마구 절취됐습니다. 황당하게도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을 명목으로 산주가 산지 사용을 허가받은 뒤 소나무를 굴취해 간 겁니다. 확실하게 인지를 한 거는 작년 6월경 민원이 최초로 그때 들어갔고요. 그때의 답변이 산사태 위험이 있다. 민둥산 곳곳에 균열이 가고 통행로에는 수시로 돌이 굴러떨어집니다. 30분 남짓한 비에 흙탕물이 도로를 덮쳤고 집수관은 막혀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산 바로 아래 주택으로 돌덩이가 굴러떨어져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온다 싶으면 가족들이 단톡방에서 지금 출발한다, 통과했다 이거를 주고받아요. 왜요? 너무 불안하니까요. 산주는 안전조치로 축대와 낙석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망이라고 설치한 부직포는 너덜너덜해졌고 철망은 훼손됐습니다. 낙석을 막겠다고 설치한 게 맞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싸탐한 석축 옆 절개지는 손만 대도 흙이 흘러내립니다. 뿌리를 드러낸 소나무는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을 식수를 공급하는 간이 상수도는 흙더미가 덮치지 않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12가구 정도 같이 먹는 군에서 관리하는 물이거든요. 비 많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물 받아두고 식수 받아두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아니 불안해요, 굉장히. 산주 측은 오히려 주민 탓을 합니다. 당초에 복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산나무를 심으려고 했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넣어갖고 설계를 했어요. 이거. 공사 양도 많이 늘었고 비용도 엄청. 산나물 심으면 이게 안전한가요? 네, 산나무 심으면 안전하죠. 봉화군이 산사태 위험으로 중간 복구 명령을 내린 게 지난 2월. 벌써 6개월째 찔끔찔끔 공사 중입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하긴 하는데 뭐라도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안 하는 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도 뭐 행위 대집행 뭐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복구 공사를 하도록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일대는 산림청이 분석한 산사태 위험 지역. 하지만 산림경영계획상 산지 사용 허가를 받으면 나무 굴치와 벌채가 가능합니다. 느슨한 산지관리법과 봉화군의 소극적인 행정이 주민을 산사태 위험에 내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는 어제부터 나흘간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2025 을지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을지 연습 기간 여객기 드론 피폭에 따른 불시착 상황을 가정한 모의 토의가 진행되고 내일은 공습 대비 전국민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민방위 훈련에서는 주민 대피 훈련과 함께 긴급 차량 길터주기, 북포항 CGV에서 다중이용 시설 대피 훈련 등 시민 참여형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27도, 안동은 2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최고 35도에서 36도 안팎까지 치솟아 어제보다 높겠고요. 더불어 오늘도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어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경북 서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곳에 따라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폭염에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는 대구와 경북 내륙에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7도, 경산은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35도, 경산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 예천도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안동 33도, 예천은 34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7도, 울진은 28도로 오늘도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포항 35도, 울진은 34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구름 많은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무덥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